육각을 체결했을 때 그 진동은 페스트들이 조금이나마 덜했습니다. 근데 그 느낌은 뭐냐면 망치로 철을 때려서 진동이 오는 느낌이라고 하면 페스트는 왠지 그 철에 스펀지를 하나 갖다 놓고 망치로 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시 명품이 좋긴 좋아 이씨. 안전 공구를 재밌게 가지고 놀자 툴플레어입니다. 형님 동생 누님 여러분들, 오늘도 열심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오늘 시간은 세상에서 제일 비싼, 정말 비싸고 명품 중에 명품, 페스트들에서 출시한 임팩트 드릴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릴이나 공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뭐랄까 뭔 쌉소리인가 싶겠지만, 공구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언박싱이라든지 공구 박스 이런 잡다한 얘기는 싹 빼고 오늘 시간은 임팩트 드릴만 가지고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상이 끝나고 혹시나 비교 테스트라든지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추가 2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시죠. 디자인 페스툴 TID18 모델입니다. 그립감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 개인 호불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고무 마감이 슬림하게 표현된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고무 마감인지 플라스틱인지 사용자가 만져보지 않는 이상 잘 알 수가 없어요. 페스툴 시그니처 색상 녹색이 군데군데 포인트가 된 모습들이 디자인적으로 보시면 참 나빠 보이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게 밸런스입니다. 페스툴 임팩트 드릴은 타 브랜드랑 다르게 이 하단 부분이 길게 좀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게 되면 드라마 같은 무게 밸런스는 솔직하게 느끼지는 못했어요. 타 브랜드 크기 비교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미러키 FID2 디얼트 DCF850 페스툴 TID18 모델입니다. 제품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페스툴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미러키 디얼트 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추가적으로 그립감을 말씀을 드리자면 디얼트 고무 마감이 조금 울긋불긋하게 이 플라스틱과 고무 마감이 단차가 있습니다. 미러키를 보시게 되면 여기는 통으로 고무 마감이지만 이 플라스틱과 여기가 약간 단차가 있어요. 그렇지만 페스툴은 플라스틱과 이 고무 마감이 이질감이 없습니다. 어떤 포지션으로 잡든 손의 크기가 상관없이 이질감이 없다. 그래서 그립감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신경 쓴 디자인 마감이 아닐까 싶네요. 페스툴 하단부를 보시게 되면 버튼이 딱 하나 있습니다. T모드, 그리고 다시 한번 RPM 1단, 2단, 3단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배터리 하단부를 보시게 되면 이 배터리 잔량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영상에는 뿌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봐도 좀 이게 한 칸 한 칸에 대해서 나눠지지 않는 모습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4A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크기가 굉장히 좀 슬림한 대신 좀 넓적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8650 모델이 아닌 두아라 770 배터리를 사용한 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페스툴 베어툴 무게는 약 959g, 디얼트 베어툴 무게는 약 931g, 미러키 베어툴 무게는 약 975g입니다. 미러키 FID2 같은 경우는 무브화 속도 3600rpm, 최대 토크는 226Nm, 디얼트 DCF850 모델은 무브화 속도 3250rpm, 최대 토크는 205Nm입니다. 페스툴 TID18 스펙 같은 경우는 무브화 속도 3200rpm, 최대 토크 180Nm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품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한다고 보실 수는 없어요. 스펙상 지금까지는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접하는 디얼트랑 미러키랑 디자인 스펙을 비교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죠. 그렇지만 이런 70만원짜리 고가의 페스툴을 보셨을 때 뭐야 되겠어? 뭔데? 이렇게 호기심이 발동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명품 페스툴이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지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테스트! T모드입니다. 자동으로 RPM을 조절을 해줍니다. 약한 목재와 하단에는 스틸입니다.
T모드가 발생이 안 되죠.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럼 반대로 스틸을 놓고 밑에는 목재를 놓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부하가 걸리다가 풀리게 되면 자동으로 RPM을 잡아주네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번 건 실패.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좋은 기능인데 100%는 아니었습니다. 조금은 아쉽네요. 와블 테스트입니다. 평소보다 긴 비트를 준비를 했고요. 제품 작동 시 비트 흔들림에 대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FID2 미러키 제품이고요. 사용감이 있는 모델입니다. 참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TID18 페스툴 모델입니다. 페스툴 임팩트리 성능을 보여드리기 전에 킥백 형상 보여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디월트, 미러키, 페스툴, 임팩트리 특성상 사용하게 되면 손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손의 피로도를 줄인다고 하네요. 패스트 모델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목재 피스를 체결했을 때 엄청나게 부드러운 타격감을 선사합니다. 이건 정말 드라마틱해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파워 3단, 파워 2단, 파워 1단.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영상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죠? 파워 3단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타사 브랜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 빨리 들어가는데 페스툴의 특유의 부드러움은 전혀 없습니다. 2단 아무래도 RPM이 낮기 때문에 전보다야 부드럽지만 페스툴만큼은 안 돼요. 1단 총 3단계의 RPM이지만 미러키 같은 경우는 마지막 1단이 RPM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네요. 디월트 3단 미러키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굉장히 요동치면서 들어가고 있어요. 2단 디월트 같은 경우는 3단과 2단의 RPM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모습이에요. 디월트 1단 페스툴 같은 경우는 1단과 3단의 RPM도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았고 그 다음에 특유의 부드러움도 있었고 마지막 1단 같은 경우는 피스가 모두 다 들어갔습니다. 이 정밀성에서는 약간 페스툴이 가격 대비 돈값을 좀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은 디월트와 미러키보다 페스툴이 스펙이 이론상 낮습니다. 그러면 페스툴은 이 제품의 스펙을 어떤 식으로 케어하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부하가 좀 더 걸리는 육각 직결 피스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거의 마지막에 가서 임팩이 발동했습니다. 디월트 같은 경우는 반 이상 넘어가야지 임팩이 발동을 했죠. 피스 중간에서부터 임팩이 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체감이 안 된다고요? 좀 더 확인하기 쉽도록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1단입니다. 디월트 1단 안 들어가네요. 제가 배터리가 워낙에 오래돼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일단 안 들어갑니다. 페스툴 1단입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점은 미러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들어가서 임팩이 발동하지만 이 패스툴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부터 임팩이 발동을 하죠. 지금 패스툴 같은 경우는 타 브랜드에 비해 스펙이 약간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임팩이 좀 더 빨리 발생하지 않았나 예측이 드네요.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패스툴 임팩 드릴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나요? 어떤 분들은 패스툴이 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 어떤 분들은 패스툴이고 뭐고 나발이고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저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소비자입니다. 이거 리뷰하기 위해서 한 달 내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답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일단 기존 제품들 임팩트리라고 하게 되면 업그레이드를 하죠. 힘이 좋아지고 RPM이 좋아지고 무게가 가벼워지고 크기가 컴팩트해지죠. 근데 패스툴 같은 경우는 모터 자체가 결과물에 대해서 유저들이 만족을 한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타 제품에서 보여주지 않는 이 부드러운 타격감, 100%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손에 무리를 덜 주기 위한 이런 노력들, 메커니즘으로 보셨을 때는 기존에 없던 걸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과 설계 비용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됐다는 점,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보았을 때는 70만원대 임팩트 릴이 나온 거에 대해서 딱히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런 임팩트 릴을 보셨을 때 본인의 환경, 작업 환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드러움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부드러운 게 현장 일의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개인 만족감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패스툴 임팩트리 같은 경우는 개인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가지고 뭔가 제작하시는 분들이 맞지 않나 싶어요. 목재 쪽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목재를 다루는 공방에서 제일 많이 다룰 것 같고요. DIY 하시는데 뭔가 본인이 갖고 있는 장비보다 더 이상의 만족감을 찾는 분들한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맞는 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철공입니다. 철공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드러움이 철공에 갔을 때 타 제품보다는 부드러운 건 확실히 맞지만 그쪽에서는 부드러운 것도 부드러운 거지만 힘을 더 요하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패스툴은 그쪽에서는 빛을 많이 못 발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고 리뷰를 했는데 광고주 분께서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구입을 해야 구입한 사람도 만족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리뷰는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 되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패스툴 더 궁금해, 타 브랜드랑 어떤 부분에서 더 장점인지 테스트 해줘,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많이 남겨주세요. 그대로 제가 2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구는 역시 툴플레이어. 빠이.